계획과 현실은 다를 수 있다. 1952년생 박근혜 전 대통령 오늘의 운세입니다. 재판을 거부하고 정치투쟁에 나서면서 박 전 대통령이 정치 재개 또는 석방 계획을 세운 것이란 해석이 나왔는데 하지만 현실은 달라도 한참 달랐습니다. 검찰 수사가 박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. 국정원으로부터 매달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받은 이재만 전 비서관, 검찰에 나와서요 이렇게 진술했다고 합니다.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돈을 받았습니다. 또 대통령이 요구할 경우 받아서 올려줬습니다. 네, 박 전 대통령 변호를 맡았던 최명성 변호사, 탄핵 심판 당시 이재만, 안봉근 씨에게 좀 도와달라 이렇게 증언을 부탁했지만 두 사람 모두 재판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. 그게 참 세상 인심이 무섭더라고요. 문고리 측근들에게 변호인들이 증언 좀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. 정치권도 마찬가지고요. 그러니까 이 말대로 안면몰수했던 측근들이죠. 그런데 뇌물수수라는 위기에 몰리자 결국 대통령 지시가 있었다고 이렇게 털어놓은 겁니다. 하지만 박 전 대통령, 이들이 위기에 처하자 그럼 3인방을 버립니까? 라고 할 정도였는데 오늘 구치소에서 만약 이 소식을 접했다면 이 같은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. 당선된 후에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심판을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. 네, 재판에서 심판을 해 주셔야 할 겁니다라는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하지만 박 전 대통령 측근들의 배신을 예견했을 수도 있습니다. 1981년 박 전 대통령이 썼던 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. 아예 처음부터 배신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처음에는 충성을 맹세했지만 권세와 명예 그리고 돈을 따라 마음을 바꾸는 사람도 있다라고 썼는데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 충성했던 사람들이 등을 돌리는 걸 보며 딸 박근혜가 느꼈을 감정일 텐데요. 지금 대통령 박근혜가 느끼는 감정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. 특히 안봉근 전 비서관은요. 매달 1억 원을 받은 것과는 별개로 뒷돈까지 받은 정황이 드러났는데 대체 안봉근이 누구길래 국정원 용돈까지 받았던 것일까요? 박 전 대통령이 정계에 입문한 1998년 대구 달성 보궐선거 때부터 인연이 시작됩니다. 운전기사 겸 수행비서 역할을 하며 박근혜가 가는 곳에는 안봉근이 간다 이렇게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는데 커터칼 피습 때도 보디가드 안봉근이 현장에 있었습니다. 그렇다 보니 왕 실장 김기춘조차 이들을 통제할 수 없었던 인물이었다고 합니다. 왕 실장님으로 불리시던 김기춘 실장이 많으십니까? 네. 그분마저도 이 소위 측근 비서관을 비서관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 이상으로 생각하고 처신하는 거에 대해서 봤을 때 제가 참